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언제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 탄핵 찬반 양측의 신경전도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선고 시점은 언제가 될지, 또 지금 헌재가 어느 단계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추측과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지난주 예상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검사 3인과 이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이제 심리가 됐고 발표가 됐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최대한 신중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빨리 하는 게 좋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를 여부를 따지는 그런 정치와 사법의 중간에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한 게 맞다. 속도보다는 방향과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장 먼저 대통령보다도 한덕수 총리권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검사 3인과 감사원장보다도 벌써 5일 전에 이미 심리가 끝났고, 그다음 변론이 끝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게 90분 만에 한덕수 전 총리권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쟁점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이냐 인용이냐 하기 전에 예. 어떤 경우라도 먼저 우리 사회적 혼란과 그다음에 정치적 안정을 좀 이룰 수 있는 한덕수 총리권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가는 게 맞다. 헌재도 그렇게 밝혔잖아요. 가장 대통령에 대한 건을 우선으로 하겠다지만 실제 지금 보면은 감사원장도 먼저 하고 다 먼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차적 정당성과 우리 사회의 조금 안정성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권 한 다음에 주중에 저는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한덕수 총리권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이든 다음 주든 대통령을 해야 이게 어떤 사회 정치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과정까지도 저는 우리 사회에 조금 혼란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국제 질서라든가 국내 상황 모든 것들이 저는 이런 식으로 가져와야지 조금 뭔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순서대로 해야 된다. 신중함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선고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탄핵의 찬성 또는 반대를 외치면서 어제도 거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다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이 품어져 있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또다시 이런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이제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먼저 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가 선입 선출을 충실히 지켜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2004년도에 있었던 9건의 이 탄핵 심리 대상 중에 첫 번째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었고 두 번째가 최재 감사원장,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가 3인의 검사,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일 번째가 조기호 경찰청장인데 이 두 분은 이제 이번 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첫 변론이 잡혀 있고 조기호 경찰청장은 아직 변론 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놓고 보면 여덟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었기 때문에 지금 순서적으로 가기 위해서 앞에 지난주에 최재 감사원장과 3인의 검사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는 이미 변론을 다 종결했고 매일같이 평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5가지의 쟁점 사항은 다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이 순간에서 그 인용이냐 혹은 기각이냐 또는 뭐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각하까지도 놓고 이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이번 주에 내리지 않을까, 또 내려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단은 특별한 뭐 활동이라든가 메시지 없이 그야말로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마 지금의 이런 이 낮은 전략, 로키 전략을 계속해서 가져갈 건데, 사실 지금 어떤 다른 메시지를 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겐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많은 지지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 에너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급적 그 새로운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내놔야 되는 메시지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결정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혹여라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불복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승복, 그것이 국민 통합의 길을 당기는 것이다. 또 지금 이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이 여러 가지 국민 분열, 이 국론 분열, 이것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좀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네. 만약에 뭐 여당, 야당도 뭐 원한다면 공동 메시지도 낼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통령도 이 내용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 좀 요구와 비판은 좀 약간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최후 변론 때 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냐고 많은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겐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이었고, 거기는 본인의 방어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 계엄에 대해서 이것이 유언과 위법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이것이 갖는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것이 마지막 최후 변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분명히 냈단 말입니다. 우리는 승복한다고 냈고, 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대표가 그 바로 공식 회의에서도 이 얘기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아가 우리가 합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더 뭘 바랍니까? 대통령의 말이 물론 최종적인 상태인 건 분명하지만 대통령이 지금 칩거하면서 아무런 메시지도 내고 있지 않은 거는 오히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헌재에 끼치는 평의에 대한 그런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한 어떤 전략적 침묵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로우키, 낮은 자세로 가는 그런 전략인데, 마치 대통령의 이런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은 불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이죠. 오히려 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뭐 승복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식 회의에서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여기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해 주는 게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국민 통합과 사후 수습에도 분명 도움이 될 걸 알 텐데도 그렇게 자꾸 탄핵 반대 세력에게만 마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탄핵 반대에 나서는 것을 마치 극우라고 폄하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 민주당조차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승복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과 별도로 여권 전체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만 요구하는 건 좀 부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스치듯이 말하는 거 말고 확실하게 이 승복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해달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복해온 적이 없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마치 우리가 공기 중에 그 공기를 숨쉬는 것 같은 그런 당연한 법치주의에 대한 준수,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준수 이런 것들이 당연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승복의 메시지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국민의힘에 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속해서 이 승복의 메시지를 내시라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느냐 하면요. 그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을 국민의힘에서 따르지 않는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이 선택적 불임명,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이런 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라는 명백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3주가 넘도록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의힘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면 안 된다고 사실상 불복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지는 어떠한 결정이라도 그것을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들 그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또는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초래한 바가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또 민주당의 또 움직임을 보면요. 상당히 총력전에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선고가 나올 때까지 장외투쟁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전 이중적이고 자기 모순이라고 봐요. 그 국민의힘이 그렇게 1, 2월 달 장외투쟁 나가고 광장으로 나갈 때 뭐라 했습니까? 불복 빌드업을 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권의 제도적 자제를 해야 될 사람들이 왜 광장에 나가느냐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팔짱 끼고 있다가 마치 8대0 인용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광장의 여론과 여론 지형도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뭔가 대통령의 그 구속 취소 이후에 그러니까 여권의 집결도도 심상치 않고 그다음에 여론 기류도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단식서부터 그다음에 그 삭발 그다음에 거리 투쟁 아주 예. 다 나가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가용 한 건 다 동원해요. 이런 강성 투쟁들을 동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그렇게 비판했던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의 정치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장외 그다음에 거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민주당이 최소한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론의 광장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데 최소한 그럼 정치권이 여기에 대한 방화벽을 쳐줘야죠. 방화벽을 치고 그것이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그 수호라는 그런 측면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더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국민의힘을 그렇게 비판했던 본인들의 말들이 무색하게 지금 저렇게까지 헌재를 압박하는 모습들을 비춰지고 있는 게 이것이야말로 이중 모순이고 자가당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마지막 지금 헌재 판결이 임박했다고 지금 나오는 이 시점에는 최소한 광장에서 우리 정치권이 방화벽을 좀 쳐줘야지 오히려 방화범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민주당이 왜 이렇게 그러면 총력을 다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정말로 불안해하시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이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단이 나와서 직무를 복귀했을 때 과연 어떤 사안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첫 번째가 비상계엄을 언제든지 2번, 3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한 어떤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지금 석방이 되었습니다만 그 석방은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이런 취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으로 복귀했을 때 과연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아마도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이 공소를 유지해야 되는 지금 이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마저도 검찰의 인사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 이걸 통해 가지고 그 특별수사본부를 해체시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엄습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차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의 당위성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압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장외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연사들이 연일 헌법재판소를 날려버리겠다는 등 헌법재판관들을 밟아야 된다는 등 이런 식의 선동의 이 강한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제시켜야 된다, 자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윤상현 의원이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좀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윤상현 의원의 이 주장은 정말로 뜬금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이 수사와 또 체포 구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5번 사법부로부터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정상적으로 발부됐고 거기에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 겁니다. 그것이 서부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발부가 됐었기 때문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다. 다만 지금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공수처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 구절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그러는데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은 이것은 재판을 통해서 확인돼야 될 부분이고요. 공수처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공수처에 대한 그 특검을 주장한다? 저는 오히려 이것은 뭐랄까 강도가 매를 드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 또는 지금 야권이 이 부분을 수용할 가능성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당은 공식적으로는 장외 투쟁하지 않는 것인데 이제 지적하신 것은 일부 의원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목소리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고 윤상현 의원의 특검법 발의 또한 뜬금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 지도부하고는 분명히 선을 긋잖아요. 지도부는 뭐 지난번에 탄원서에도 동참 안 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당의 공식 입장은 가지 말라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건 막을 수가 없다.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의 판단을 뭐 당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표결에서도 우리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인데 자,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나름 출구 전략을 저는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윤상현 의원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게 뭐 통과될 줄 알고 했겠습니까? 민주당이 뭐 그 도와주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공수처에 여러 가지 무도하고도 부당하고 위법적인 사안이 드러남에도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를 도와주는 법안을 발의하잖아요. 임기 연장한다든가 더 말하자면은 공수처를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을 주겠다는 것. 이른바 보훈과 마치 딜하듯이 뒷거래처럼 보여주는 그런 보훈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엄중한 사태를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합니까? 최소한 동의가 안 되더라도 여론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엄중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윤상현 의원이 저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고요. 이 차제에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번에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국회가 이런 제도적인 결함은 보완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특검법 발의를 계기로 공수처의 어떤 위법적인 것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 차제에 공수처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고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민주당도 여기 머리 맞대야지 무조건 공수처가 이번에 그 대통령 체포하는 데 도와줬다고 감싸고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짧게 발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보훈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이번에 보니까 좀 너무 뭐 무능했다 이런 비판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가 이 입법 불비, 그러니까 법제도가 부족한 탓에 할 수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적인 보완을 하자라는 측면이 강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경원 의원 등 해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 80여 분이 각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도 또한 개인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당론이 채택되는 정당입니다. 108명 중에 8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한다면 4분의 3, 3분의 2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인적인 차원입니까? 오히려 이것을 출구 전략이라고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또는 그렇지 않다면 악어의 눈물처럼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한 1분 정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좀 듣고
듣고 싶은데 일단 공개 행보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약간의 이제 속도 조절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의 나비 효과가 여야를 막론한 잠룡들에게는 굉장히 큰 족쇄를 채우는 효과로 가져왔을 것이다. 특히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까지 된 마당에 뭐 그 조기 대선을 드러내놓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 엊그저께 뭐 오세훈 시장의 출판을 하면서 뭐 혹시나 모를 플랜 B의 역할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마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움직임이 이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야권 역시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마당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야권의 잠재적 주자들도 그렇게 활동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딜레마죠. 사실 뭐 판결까지 심리 최종 선고가 나오기 전에 뭔가 하기 어려우니까 일종의 본인들이 책을 다 펴내잖아요.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모두가 출판 정치를 통해서 본인의 특장점들을 출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대중과 접점을 찾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일정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직 대통령을 예방한다든가 뭐 PK를 방문한다든가 일정 기획과 동선을 통한 본인들의 메시지 전달 이런 쪽으로 지금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것조차도 1, 2주 사이에 어느 정도 정중동의 역할로 마무리될 것 같고요. 대통령의 선거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